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먼저 5월 6일 코로나19 독일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0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총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947명이 증가한 16만 4,807명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65명이 증가한 6,996명입니다. 사망률은 4.2%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는 198명이며 총 완치자는 13만 7천 명입니다. 타인 감염 수치는 0.65로 약 2주일 이상 1 이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6일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하여 완화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다양한 분야에 조금은 더 완화된 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생활 방역 조치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또한 확진자의 약 4%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생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 제한은 6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생활 방역 조치를 두고 국민들이 혹여 마음을 놓을 수 있기에 독일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지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조치들에서도 그러했지만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을 모든 방역 조치의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상점,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들에서는 정상적으로 개장 또는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이를 지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방역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주정부에서 주정부 차원의 원칙과 방안들을 마련하고 주정부의 책임과 관할하에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생활방역 조치는 7일 기준으로 10만 명당 50명 이상 발생할 경우 그리고 확진자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할 경우 해제가 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생활방역 조치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지역, 주 또는 전 독일의 강력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지역 또는 시설의 제한에서 강화된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의 생활방역 조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는 단계적으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급이 동시에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등교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유아 돌봄 시설들은 5월 11일부터 유동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등원하는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병원, 양로원, 그리고 요양시설 방문이 허용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제한된 수의 방문을 허용하였습니다. 실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스포츠는 단체 종목을 제외하고는 허용이 됩니다. 식당과 바 등은 5월 9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가들도 상가 면적에 상관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독일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들입니다. 각 주의 책임하에 허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야들은 각 주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접촉 제한, 대학에서의 대면 수업, 시민학교, 음악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 요식업 운영, 바, 클럽 및 디스코텍 등의 유흥시설, 각종 박람회, 미용, 마사지, 타투 등의 서비스 업종, 연극 및 음악 공연장, 오페라 공연장, 실내 스포츠 시설, 수영장 및 헬스클럽, 모든 실내 실외 스포츠 종목, 영화관 및 야외 및 실내 놀이시설, 유흥시설, 소규모 공적 및 개인적 행사, 사창가 등입니다. 16개 주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한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상황에 따라 16개의 서로 다른 실행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시민들은 자기가 있는 주의 결정 상황들을 확인하여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인 불편함이 있는 외국인들은 종종 잘못된 정보와 각 주의 결정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마을에서 행해지는 대형 축제는 독일 전역에서 8월 31일까지 금지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분데스리그는 원칙적으로 5월 15일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축구협회와 분데스리그 1, 2부 38개 구단들이 모여 시즌 잔여 경기 재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남은 경기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부 리그는 구단별 9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잔여 경기를 다 치르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무관중으로 경기는 진행되고 각 구단은 5월 8일부터 7일 동안 구단별로 격리된 곳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여전히 위기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 독일 분데스리거의 재개는 한국의 프로야구가 야구를 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처럼 유럽과 전 세계의 축구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리그의 잔여 경기를 취소하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성적으로 리그 챔피언을 결정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시민들의 이성적인 협조하에 생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역 감염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생활 방역을 시행합니다. 특히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독일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한국의 어버이날과 같은 날입니다. 접촉 금지 조치로 가족들 간의 만남이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키므로 가족의 관계와 유대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왔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7일 로버트 코크 연구소의 1일 브리핑을 끝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 로버트 코크 연구소에 일주일 2번 있었던 브리핑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해 가졌던 연방과 주정부 간의 정기적인 회의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열도록 하고 이제는 주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생활 방역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에서도 코로나19 독일 상황에 관해 올렸던 영상도 특별한 경우 다시 올리도록 하고 원래 컨셉이었던 독일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점입니다. 인간은 늘 그러했듯이 상황에 대처하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